단단하고 묵직하고 속에 꽉 찬 브로콜리.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근데 이걸 막상 키워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브로콜리의 수확량이랑 품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다조화의 핵심 전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크게 키우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밭 브로콜리는 유독 300g을 넘기기가 이렇게 힘들지? 바로 이 현실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브로콜리라는 작물 자체가 가진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브로콜리는 일단 우리가 수확하는 그 꽃봉오리, 활애가 딱 생기고 나면 그 뒤부터는 세포수를 늘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치명적이죠. 여기에다가 온도나 수분 균형이 조금만 안 맞아도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줄기 속이 텅 비어버리는 속빈화 현상이 생기고요. 또 무름병이나 녹균병 같은 병에는 어찌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조화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식물의 생리적인 균형 자체를 바로잡아서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다조화는 브로콜리가 한참 자라는 생장 초기에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세포수를 미리 폭발적으로 늘려놓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해두는 거죠. 동시에 불필요한 질소 과잉을 딱 잡아주니까 속이 비거나 모양이 이상해지는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전 전략입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잖아요. 브로콜리가 자라는 시기에 딱 맞춰서 총 4번에 걸쳐 다조화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2단계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결과물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어릴 때인 유묘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생장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꽃봉오리가 생기는 활의 형성기, 마지막으로 수확 직전에 꽉 채워주는 비대 후반기까지 이렇게 총 4번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로 끝납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단계, 바로 유묘기입니다. 아주 어릴 때죠. 이때는 농도를 좀 옅게 4000배로 희석해서 딱 한 번만 잎에 뿌려주세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뿌리가 땅에 제대로 활착하게 만들어서 시작부터 튼튼하게 가는 거예요. 이때 초기 저항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장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농도를 2000배로 확 높여줍니다. 이 시기에 다조화를 주는 이유는 세포 분열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잎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이파리가 많아야 나중에 수확할 게 많아지는 뭐랄까 광합성 공장을 크게 짓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활의 형성기입니다. 꽃봉오리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죠. 이때 2000배로 시비해주면 앞에서 만들어 놓은 광합성 에너지를 전부 이 꽃봉오리로 집중시켜서 조직의 밀도를 속부터 아주 꽉꽉 채워줍니다. 브로콜리의 무게와 단단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단계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시기죠. 마지막 2000배 시비는 최종적으로 맛과 단단함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수확 막바지에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병까지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 역할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4단계로 꼼꼼하게 관리했을 때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요? 그냥 좋아집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숫자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무게죠. 보통 300에서 400g 나오면 잘 키웠다 하는 브로콜리가요. 다조화 전략을 썼더니 500g은 기본이고 600g까지 나옵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무게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바로 이 단단함, 조직의 경도인데요. 무려 130%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이건 그냥 단단하다. 이걸 넘어서 저장성이나 상품 가치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병 발생률은 또 어떻고요? 관행 재배에서 20%나 되던 게 5에서 1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식물 조직 자체가 빽빽하고 단단해지니까 병원균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철벽 방어가 되는 거죠. 튼튼하니까 병도 못 덤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정말 예측 불가능할 때 더 빛을 발합니다.
다조화 전략은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켜줄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폭염이 오고 며칠 뒤엔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사람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브로콜리도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줄기가 썩고 속이 비는 그런 문제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다조화가 진짜 힘을 쓰는 겁니다. 조직 밀도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외부 환경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어도 식물 자체가 꿋꿋하게 버텨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덕분에 예측 불가능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브로콜리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결국 다수학의 기본은 충분한 잎해수를 확보해서 광합성 공장을 잘 돌리고 뿌리를 안정적으로 내려서 양분을 쭉쭉 빨아올리는 데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브로콜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4단계 성장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과연 올해 여러분의 브로콜리 밭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요? 그 달라진 결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